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내용입니다. 도형을 이동한다라는 건데 도형의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워보실 내용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겁니다. 평행 이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평행 이동하는 점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점의 이동, 점을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점 1,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즉 좌우로 움직이겠다라는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즉 위아래, 위아래 뒤질래?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게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데리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옮긴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라는 것은 아래로 한 칸 내려오겠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1,2에 있던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어 있을 거냐? 당연히 4,1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뭐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일반화해서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a만큼 옮겼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렇다는 것은 위아래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가 되겠죠. 그렇게 옮겨진 점의 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원래 x에다가 a만큼 옮겨주면 되고 원래 y에다가 b만큼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형을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뭐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도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식이 있어야 되겠죠. f, x, y는 0. 얘를 너무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fx, 얘가 x에 대한 식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xy에 대한 식이다라는 거죠. 뭐 어떤 거? x 플러스 y 플러스 3. 뭐 요런 거. 요런 거를 fx, y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뭘 붙였으니까 는 0을 붙였으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얘를 만족시키는 xy를 순서쌍화해서 좌표평면에 따다다다다다 찍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y에 대한 식에다가 는 0을 붙인 그런 형태의 그래프의 식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a가 아니고 y 플러스 b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 쌤, 여기서는 플러스로 붙여줬는데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붙여주나요? 플러스로 붙이는 게 맞아요. 쌤, 근데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자,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의 점을 x, y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겨졌으니까 x 플러스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b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b는 음수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점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잖아. 근데 여기 찍혀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하나씩 옮기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 점들이 다 옮겨지면서 결국은 그래프가 옮겨간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점의 대이동이 결국은 도형의 이동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옮겨간 점 위에 x 프라임 콤마 y 프라임,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를 xy로 했다라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xy로 하시면은 안 되죠. 이 점을 xy로 잡았으니까 또 다른 점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게 여기에 있던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져서 만들어진 다음의 점과 같으므로 결국 x 프라임이 x 플러스 a고 y 프라임이 y 플러스 b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 그려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즉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x, y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게 됐냐면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y에다가 x랑 x 프라임 마이너스 a랑 같고 y랑 y 프라임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x, y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f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식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평행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x와 y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을 안 붙여서 쓰니까 얘들을 지워주시게 된다라면 다음과 같이 x,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적혀있는 x, y와 여기 적혀있는 x, y는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문제가 가라고 하는 만큼 가시면 된다는 게 결론이죠. 오른쪽으로 3칸 가세요. 그럼 플러스 3. 왼쪽으로 2칸 가세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붙여주시면 되고 위로 1칸 올라가세요. 하면 플러스 2를 밑으로 3칸 내려가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을 y에다가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평행 이동된 점의 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가라고 하는 만큼 플러스 a를 플러스 b를 a만큼 b만큼이라고 해서 플러스 a를 플러스 b를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했냐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했어.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했죠. 따라서 앞으로 쌤이 혹은 선생님들께서 x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a요, x 마이너스 a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y-b요. 마이너스 b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라고 꼭 좀 제발 꼭 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야. x-a, x-b 이것도 안 되는 거야.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리 이해해 주시면 좋죠. 근데 원리를 이해하신다고 해서 뭐 마땅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없어요. 그냥 결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뭐 특별히 문제에 적용시킬 일이 없어요. 결론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자, 이걸 다 지워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귀찮아서 마이너스 a요, 마이너스 b요, x-a요, y-b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결국 니들이 틀리는 거야. 이게 뭐 이래 대답하든 저래 대답하든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틀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꼭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은 끝이 났어요. 벌써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이동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거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에 대칭이동이 있고요. 도형의 대칭이동이 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하나를 잡죠. 3,1입니다. 자, 요 3,1이라는 점을 가지고 x축 대칭을 할 거예요.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을 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도 할 거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x 대칭도 할 겁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3,1이라는 점이 3,1이라는 점을 x축,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결국은 얘는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기 때문에 선대칭입니다. 니들이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렇게 찍어놓고 또도도도도도도 해서 여기다가 찍는 거 하셨다는 거거든. 삼각형을 선대칭하게 되면 또도도도도도도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하니까 또도도도 하셔서 여기다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 거냐?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x축 대칭하시게 되면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3, 1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라면 어디 와 있을 거냐? 여기쯤 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 된다라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1을 원점, 0,0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찍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3,1을 원점 대칭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y는 x. 일단 직선 y는 x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3,1을 다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되니까 또도도도도도 한 여기쯤 오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거냐라는 건데 1,3이 됩니다. 왜?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다음 직선에 대칭하시게 되면 니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대칭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랑 같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 y좌표가 x에 가 있고요.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도 3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y좌표에 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3,1은 1,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그어주시고요. 3,1을 다음 직선에 또도도도도도 대칭하시게 되면은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뭐 대충 감오시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3,1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결국 y의 부호가 바뀌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y축 대칭했더니 x의 부호가 바뀌고 x축 대칭했더니 y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시게 되면 x, y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시게 되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전부 다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꿔 얘는 자리 바꿨고 얘들은 부호 자리 바꾸고 얘는 다 바꾸고 어쨌든 바꾸다 보면 대칭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바꿔야 되는지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바꿔.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바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바꿔. 직선 y는 x 대칭이면 자리 바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x와 y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은 지금 이 단원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쳐놓는 거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니들한테 얘들아 x, y 자리 바꾼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니들이 나한테 쌤 좀 들어봐요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지. 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 들어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봤니?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그때 내용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경우에는 x와 y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어쨌든 이 파티에서는 뭐 다른 것들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랑 똑같이 중요한데 좀 더 나중에도 써먹을 걸 생각을 한다라면 좀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의 이동, 점의 대칭 이동 끝났습니다. 다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도형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얘도 결론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 x, y는 0 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대칭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똑같이 가시면 돼요. 결론으로. 그래서 x축 대칭이면 무슨 부호 바꾸라고? y 부호 바꾸라고. 그래서 f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고요.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y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원점 대칭이면 x, y 부호 둘 다 바꾸라 그랬죠. 이렇게 될 거고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x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x를 써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일 경우에는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적어주신다면 대칭이동된 도형의 방정식까지 모두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이냐면은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다라는 거죠.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3,-2가 1,1로 옮겨졌다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얼만큼 옮겨간 거냐면 2가 작아졌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가 되는 거고 y는 3이 커졌네? 위로 3칸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바로 1번 마이너스 1,2가 이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옮겨지는 점은 몇 콤마 몇이겠느냐라는 건데 뭐 점의 이동이야. 가라고 한 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2칸 더 보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2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위로 3칸 올리는 거니까 5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은 2x-y-3은 0 다음 직선을 이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하는 다음 평행이동에 의하여 옮겨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x 플러스 2가 맞긴 맞는데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2를 요 x 뒤에다가 플러스 2를 붙이는 게 아니라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괄호가 있고의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니들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거야. 그 다음 y 대신에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있고요. 는 0이 되겠습니다.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전개하시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평행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원을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x축 대칭하래. x축 대칭하게 되면 부호를 바꾸는데 무슨 부호를 바꾸면 된다 그랬었냐면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요. 여기서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3마저 포함됩니다. 얘도 건드리는 게 아니야. 뭐만? y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1번 x축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모양이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y 플러스 3의 제곱이나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1번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 아닙니다. 얘들은 사실 너무 쉬운 거잖아. 뭐 x 부호, y 부호 바꾸고, x 부호 바꾸고, 둘 다 부호 바꾸고, 얘는 자리 바꾸고, 그렇게 쓰기만 하면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의 이동입니다. 원의 이동. 자, 기억하셔야 돼요. 원의 이동은 그 이동이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상관없이 원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이동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원의 이동입니다. 근데 그 이동이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원을 이동할 때는 원을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만 옮겨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자, 다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3입니다. 그럼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y부호 바뀌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동된 중심을 원으로 갖고 그냥 이동만 했기 때문에 원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여전히 1일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쓰면 되는데 그게 얘인 거죠. 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2, 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 3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여전히 1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서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이 y축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원점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반지름은 여전히 1일 거고요.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게 되면 이 방정식이 원점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원의 중심 2, 3을 대칭해 보시게 되면 직선 y는 x 대칭이는 거니까 x, y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에 올 거고요. 반지름은 또 여전히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게 되면 다음 원의 방정식이 저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그런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는 x의 대칭,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쉽다라는 거야. 그런 거니까 얘들은 그냥 금방 한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원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중심의 이동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자, 괄호 예제 3번입니다. 자,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괄호 1번입니다. 점 2,1을 점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냥 점이 2, 1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1, 마이너스 1이 찍혀 있는데, 자, 요 점을 이 점에 대칭하라고 하니까 요 점을 또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여기다가 찍어주시게 되면 요 점이 대칭된 점이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렇게 풉니다. 이 점의 좌표를 A, B로 잡는다라면 결국은 이 점은 2, 1과 A, B의 중점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1과 A, B의 중점을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시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신 다음 그게 중점 1,-1과 같아야 하므로 같아야 되니까 A가 0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답지풀입니다. 자, 근데 뭐 이걸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이동이라는 것은 대칭 이동인 거니까 간 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얼만큼 갔냐면 1만큼 왼쪽으로 갔네? 그쵸? 1만큼 줄었어요. 그럼 그만큼 줄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이번에는 y가 2가 줄었네? 그럼 y를 이만큼 더 줄이면 되지. 그러면 0,-3이 되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푼 거냐면 그냥 간만큼 더 가면 된다. 간만큼 더 가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신다라면은 뭐 이런 관계식 같은 거 적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하나 그어지고 있어요. 직선 y는 2x입니다. 자, 이 직선을 1,-1 뭐 여기 좀 찍을게요. 이 점에 대칭한답니다. 그랬을 때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선을 점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직선 위에 많은 점들 중에서 두 개만 요점에 대칭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 점들도 다 옮겨진 그런 직선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 직선 위에 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두 개만. 근데 간단한 게 좋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넣어주시면 y가 0이니까 0,0과 x에다 1 넣어주시면 1이 2니까 1,2 요 두 개의 점만 옮겨주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x 1 늘어났네? 그럼 뭐 x 한 번 더 1 늘어나면 2 되겠고요. y는 1 줄었네? 그러면 한 번 더 줄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1,2를 1,-1에 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똑같네? 그러면 x는 똑같이 y는 3이 줄었네? 그럼 3을 더 줄여.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기울기 구하시려면은 x끼리 빼야죠. 그리고 y끼리 빼야 됩니다. 부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기울기는 2다라는 거. 그래서 직선을 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기울기는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2고요. 지나는 점을 무려 2개나 알고 있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2,-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칭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예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점 P가 3,1인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칭을 한답니다. 쌤, 점점 방금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네.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그 문제는 직선을 점에 대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점을 직선에 대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다음 직선에 선대칭을 하시게 되면 여기쯤 찍히겠고 얘가 3,1이고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일 때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요 두 점을 연결시킨 선분과 다음 직선은 수직이 되겠고요. 대칭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 점은 두 점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왜? 대칭을 한 거니까 이 길이랑 같아야 하겠죠. 따라서 이 점은 A, B와 3, 1의 중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럼 x끼리 더해서 나누기 4, 나누기 2,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결국 다음 직선이 두 점을 연결시킨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수직 이용할 거고요. 2등분, 그러니까 중점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수직은 기울기 조건이죠. 그래서 3,1과 A, B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를 x끼리 빼서 y끼리 빼서 구해주고요. 다음의 직선의 기울기와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a-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2b-2입니다. 따라서 a는 넘어가면 2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3을 대입을 하고요. y에다가는 2분의 b 플러스 1을 대입하고요. 적어주신다라면 a 플러스 3 플러스 2를 또 곱해버릴까? 2를 곱했으니까 b 플러스 1 되겠고요. 2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를 곱하고 2를 곱했으니까 6이죠, 얘는. 2a 플러스 b는 계산해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가간법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이대로라면 대입법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a한테다가 2b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신다면 4b 플러스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5b는 마이너스 5가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a도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3,1을 다음 직선에 대칭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직선 y는 2x를 직선 x는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직선이 두 개 주어진 거죠. 직선 y는 2x를 직선 x는 1 직선은 세로 직선입니다. 다음 직선에 대칭 이동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직선 위에 참 많은 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점 중에 하나를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직선 y는 2x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 뭐 있겠어요? 0,0 x에 0 넣으면 y가 0 나오잖아. 요 점을 직선 x는 1에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x좌표는
이게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직선 x는 1이고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점 x좌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점은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다음 y는 2x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어 주시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를 구해냈으니까 이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x끼리 빼주시고 y끼리 빼주시면 기울기가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2,0을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대칭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은 직선을 대칭이동이든 직선을 평행 이동이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일부만 옮겨놓고 그 옮겨진 점을 다시 연결시켜서 그려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시면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졌고요. 그 두 점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사실 복습을 중학교 과정에서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입니다. 좌표평면 그려주시고요. 좌표평면 위에 마이너스 2,3을 뭐 적당히 찍어주시면 여기쯤 있겠네요. 그리고 6,3이니까 뭐 한 여기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B죠. 자, 그리고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 P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합은 요 두 개의 선분의 합이 될 거고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의 합은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는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여기 있다라면 AP 더하기 BP가 이렇게 될 건데, 다음의 길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만들어내는 게 언제냐, 그리고 그때의 길이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은 뭐 A점이든 B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두 점 중에 하나를 지금 점 P가 X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B로 하죠.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B'으로 잡고 6,-3 X축 대칭이니까 Y부호로 바꾸셔야 되겠죠. 6,-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했기 때문에 BP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BP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BP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BP 더하기 AP 얘를 요거 더하기 요거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BP 더하기 AP를 B'P 더하기 AP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고, BP 더하기 AP를 B'P 더하기 AP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꾸부정 가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가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아시는 건 거고, 점 P가 딱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점 P가 여기 있을 때 그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가장 짧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두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길이의 합은 B'A 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과 A를 연결시킨 선분 B'A 아니 뭐 A, B'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제 X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그러면 64 Y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36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1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꼭 B를 옮길 필요는 없고요. A를 옮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X축에 대칭해야 된다라는 거. 왜 X축에 대칭을 하냐? 점 P가 X축 위에서 빨빨빨 움직이고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셔야 일직선으로 재단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5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배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앞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뭐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또는 뭐 y의 값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미지수의 값을.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에서 구해낸 그 값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을 나누어준다. 범위를 구분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구간, 영역에서 절대값을 풀어준다는 거지. 이때 절대값을 푼다라는 것은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던 게 플러스면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절대값 안에 있던 게 마이너스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붙여줘야 되느냐? 그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붙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을 풀고 부호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그리셔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완성된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은 뭐 정말 이렇게 하시면서 과정을 거치시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런데 일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들은 조금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요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y는 fx. 이 식의 그래프가 뭐 적당히 요 정도 그려진다로 보겠습니다. 여기 1로 잡고요. 여기 3으로 잡을게요.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칠게요.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y는 fx는 x인데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 우선 그냥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는 거야.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러면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 어쨌든 있잖아. 근데 절대값이 있든 없든 여기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와 여기 1 집어넣었을 때의 x는 결국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 똑같다라는 거지. x에다 2 집어넣은, 여기 x에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 x에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 x에다 100 집어넣은 거랑 여기 x에다가 100 집어넣은 거 똑같고 여기 x에다 0.1 집어넣은 거랑 여기 x에다 0.1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플러스인 경우는
저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값과 여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똑같다. 따라서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똑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점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x좌표가 플러스인 점들은 절대값이 있던가 말던가 상관없이 똑같이 찍힌다. 그래서 기존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이 돼요. 근데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f1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식에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쟤랑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인 거는 쟤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플러스 0.1을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좌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렇다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x의 절대값 씌워져 있네? 그러면 x가 음수인 게 의미가 없으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을 지워.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을 지워보시라기보다는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인 걸 지워. 근데 x가 마이너스인 건 y축 왼쪽에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세요. x가 마이너스인 걸 지워. 그런 다음 x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우리는 저 절대값을 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x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가 붙게 될 거고 x의 부호가 바뀐다라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y축 대칭이다 하면서 남아있는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완성시켜주면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우리는 먼저 절대가 없다 치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쟤랑 똑같이. 그런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있네? 그럼 x가 마이너스인 걸 지워야지 하면서 왼쪽을 지우는 거야. 그리고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걸 y축 대칭해버린다고. 그러면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죠.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y는 fx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y에 절대값이 붙어있네?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인 거. 근데 그게 어디 있을 거냐면 x축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인 걸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런 다음 y의 절대값 붙어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x축 대칭하셔야지. 남아있는 걸 x축 대칭하시게 되면 y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건데 일단 뭐 절대값 없다 하시고 fx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라는 거죠. 이건 다 공통이에요. 근데 x축에 x의 절대값이 붙었네? 그럼 x가 마이너스인 건 지워야지. x가 마이너스인 건 지워야지 하면서 y축 왼쪽에 있는 걸 지우는 거죠. 근데 y에도 절대값이 붙어있네? 그럼 y가 마이너스인 걸 지워야지 하면서 x축 아래 부분을 지우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x의 절대값 붙어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뀔 거고 y의 절대값 붙어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뀔 거다. 따라서 x축과 y축에 대칭할 거다 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을 x축 대칭도 하시고 y축 대칭도
하셔서 그려주시게 되면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요 경우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와 y는 fx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두 개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까 그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쉬워. 얘가 제일 쉬워. 자, 어쨌든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되는 것은 다 공통이라고. 이제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지우고 어디에 대칭을 하자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이죠. fx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x축 아래 부분을 다 지워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대칭하시는 게 아닙니다. x축 아래 있던 게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축 아래 부분을 퍼 올려버리시면 fx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의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아래 부분을 그냥 밑에 거 지우고 퍼 올려버리면 돼. 이 간단하죠. 이렇게 특정 부분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워주고 대칭하고 지워주고 대칭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확인했고요. 이제 예제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괄호 1번을 절대값 있네?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가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 풀어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결정해주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 하면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없다 치고 2x 플러스 4죠.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 y좌편 4고 기울기가 2니까 대충 가파르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이제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x축 아래 부분을 지워버리고 퍼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y는 절대값 2x 플러스 4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적어주시고요. 자, 괄호 2번입니다. 절대값 2x. 요거는 이제 이 절대값 x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 상수는 빼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절대가 없다 생각하고 y는 2x 플러스 4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는 거죠. y좌편 4 찍고 기울기가 2니까 적당히 가파르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에 x의 절대값이 붙었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인 거. x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죠. 얘들도 x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인 걸 지워버린다고. 그런 다음 x의 마이너스가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부호가 바뀔 거다. 그렇다는 것은 y축 대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쉽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숫자 바꾸기에 x의 절대값 붙은 거, y의 절대값 붙은 거 다 했고요. 표현 바꾸기에 x에다가 y에다가 각각 절대값 붙은 것도 다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것도 아니고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네 가지 상황,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xy의 절대값, 식 전체의 절대값,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거지 같은 과정을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 얘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인 걸 찍어요. 자, 이렇게 찍겠죠. 근데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 전부 다 x가 마이너스 1이죠. 이 점도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도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도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셔야죠. 그럼 x가 1인 거는 이렇게 찍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선에 의해서 영역이 세 군데가 생기죠. 첫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영역. 세 번째 영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을 벗겨주자라는 거죠. 절대값을 벗길 때는 과감하게 그냥 확 벗겨버리는 거죠. 아,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벗길 때는 확실하게 일단 벗겨놓고 보자라는 거지. 구간에 상관없이 일단 벗겨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호나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에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어보시면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뭘 쓴다? 마이너스 쓴다.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넣어봅니다.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내비두면 되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우리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부호가 플러스고요.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호 결정됐으니까 분배하면서 전개를 좀 하시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x 마이너스 x니까 사라져버리고요. 1 플러스 1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랑 해서 플러스 1이 되죠. 그래 1 플러스 1이니까 y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2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나겠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만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것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갖고 순서상 만들어서 좌표 평면에 따다다다다다다 찍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러니까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집어넣을 거야, 안 집어넣을 거야? 안 집어넣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겠지,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순서상도 안 만들어질 거고 점도 안 찍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부분은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서는 안 된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왼쪽에만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y는 이 그래프. y는 이 그래프는 y에다 2 찍는 게 아니라 y는 이 그래프는 가로 그래프죠. y가 2인 점들을 다 찍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범위 안에서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y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어디에서만?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여기가 x가 1인 점이죠. 여기도 x가 1이고 여기도 x가 1이고 여기도 x가 1이에요. 그럼 x가 1보다 큰 것은 오른쪽에 얘 오른쪽에 y는 2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내용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상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